얘 혹시 남편한테 그거 해준 적 있어?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야? 입으로 해주는 거 말하는 거야? 그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민망했죠. 60 넘은 나이에 무슨 내가 그런 걸. 그런데 그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나도 외로웠고 어쩌면 단지 그 한 가지 표현이 서로를 되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나도 더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더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애정의 방식이었다는 걸. 지금부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변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줄게요. 혹시 지금 당신도 관계가 서먹하다면 꼭 끝까지 들어봐요. 당신의 밤이 그리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나, 우리는 말없이 늙어갔습니다. 결혼 35년 차. 아이들은 출가했고, 집엔 우리 둘뿐이었죠. 식탁 위엔 말이 없고, 침대 위엔 담담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한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굳이 꺼내는 것조차 피곤했던 우리. 하지만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며칠 뒤 큰맘 먹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안 했지? 그는 당황하며 웃더군요. 뭘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나 요즘 좀 외로워. 그날 밤 조심스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로 손끝으로 그리고 내 입으로 그를 애무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움찔했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 그리고 그의 격해진 숨소리. 입으로 남편에게 해준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사랑하는 남자의 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말없이 나에게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거 어제 괜찮았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나는 그때 알았죠. 이 작은 변화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한 감정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을 통한 애정 표현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면역력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랑은 나누면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구나. 그날 이후 나는 남편과 눈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동네 목욕탕에서 우연히 미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대충 수건을 두른 채 앉아 있다가 나는 얼결에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요즘 우리 남편이 좀 달라졌어. 미자 언니는 웃으며 말했죠. 그 나이에 뭐가 달라져? 혹시 너 뭐 해줬냐? 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몸을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혹시 입으로 해줬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는 깜짝 놀라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야, 너도 드디어 했구나. 그거 효과 진짜 크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몇 년 전부터 했어.
처음엔 죽어도 못하겠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먼저 찾게 되더라. 사람이 애정이 고프면 표현이라도 해야 살더라.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남편이 나한테 다정해져? 심지어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어.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더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느낀 것도 착각이 아니었구나. 요즘엔 입으로 하는 애정 표현이 단순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소통 수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비언어적 감정 전달이라고 하고, 중년 부부에게는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주는 도구가 된다고 하죠. 우리처럼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애정보다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습관으로는 다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린 다시 처음처럼 설레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문이 트이자 놀랍도록 많은 친구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나도 해보고 싶어. 근데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좋아할까?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 번만 용기 내봐.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남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그렇게 용기를 낸 친구 중 하나, 정숙 언니가 며칠 뒤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했어, 입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웃음기 섞인 설렘이 가득했죠. 처음엔 민망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손을 꼭 잡더라. 그리고 그날 밤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울었어. 그 말에 나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 게 바로 이거였구나.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몸짓 하나, 한마디 말, 그리고 입으로 전하는 따뜻한 감정. 한이 원하는 친구 수경이는 말했습니다. 그거 장기 순환에도 좋아. 특히 구강을 이용한 성적 표현은 뇌를 자극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 있대.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우리 젊어지겠네. 그리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부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늘 습관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 왔어 라고 밝게 인사했고, 내가 식탁에 놓은 국 한 그릇에도 이야, 오늘 된장국 맛 끝내준다는 말이 나왔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터치 하나가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를 줄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입으로 해줄까? 순간 나는 웃음이 터졌어요. 뭘 그렇게 수줍게 말해? 하고 싶으면 해. 그날 밤 남편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끌어안고 조용히 내 배 위에 입술을 댔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살결을 타고 전해졌고, 그 부드러운 움직임은 말보다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가 내 몸을 사랑스럽게 애무하면서 그동안 말로 다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여보. 내가 속삭이자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너를 혼자 두었지. 미안했어.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 후 우리는 자주 서로에게 입으로 표현하는
애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어루만져 주는 일, 의학적으로도 남편처럼 표현하는 경우, 남성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심박수도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부 관계는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다시 남편과 아내가 아닌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먼저 다가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거 하나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줬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우린 늦지 않았구나.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구나. 이상하게도 우리 부부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요즘 형부가 집에 일찍 들어온다면서요? 친한 동네 친구 순자가 어느 날 묻더군요. 나는 괜히 민망해서 웃어 넘겼지만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사실 우리 남편이랑 점점 말이 없어져서 요즘 속상했거든. 근데 언니 보니까 용기 생기네. 나도 한번 해보려고. 며칠 후 순자는 내게 귓속말로 고백했어요. 나? 해봤어? 입으로 해줬어? 처음엔 어색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조용히 내 머리를 쓰다듬더라. 그날 이후로 우리도 손잡고 차.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됐다니. 그날 밤, 순자는 남편과 둘이 전기장판 켜놓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 경희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며칠 뒤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진짜 효과 있더라.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이 나한테 여보라고 다시 불렀어.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내가 먼저 꺼낸 입으로 애정 표현하는 이야기를 부부 사이 회복 프로젝트처럼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서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을 하게 됐고 무심히 지나치던 작은 포옹과 입맞춤이 일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마주보게 만드는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씩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얼굴들, 주민센터에 함께 나가는 이웃들 사이에서 요즘 부부끼리 애정 표현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더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죠. 특히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서 부부 간 스킨십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주제가 나왔고 그날 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입술이 닿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순자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강사님, 그러면 그 입으로 해주는 거요. 그것도 효과가 있겠죠? 순간 강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지만 강사님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애정 표현은 노년기의 정서적 공허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사실은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남편이 나한테 꽃을 사왔어요. 그 사람 40년 동안 그런 적 없었는데? 그날 이후 나를 아는 사람들마다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나도 해봤어.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남편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서로의 눈을 피하던 부부들이 다시 마주보고 웃고 있다는 소문은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다시 사랑받을 권리였다는 걸요. 부부 사이의 감정이 회복되자 내 일상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덜 무겁고 밤엔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자다가 자주 깼는데 이제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죠. 아무 말 없이 등만 돌리고 잤던 밤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얼굴을 먼저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남편 역시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예민하게 굴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보이며 나에게 농담도 자주 건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한테 푹 빠졌나 봐. 자꾸 당신 생각이 나. 이제는 나도 남편의 퇴근이 기다려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직접 남편에게 말했어요. 요즘엔 내가 더 먼저 당신 생각을 하게 돼.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해줘서 그런가 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감쌌고 그날 저녁은 우리 둘만의 작은 기념일처럼 따뜻했어요. 또 놀라운 변화는 건강검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죠. 작년보다 혈압도 안정됐고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혹시 특별히 생활 습관 바꾸신 거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남편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피식 웃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정서적 안정은 면역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약이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변화였다는 걸. 변화는 비단 우리 부부 사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엔 집에 오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밥만 먹고 가던 아들 녀석이 요즘은 마치 우리 집에 바람이 잘 통하는 것 같다며 싱긋 웃는 거예요. 엄마, 요즘 얼굴 좋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순간 나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말했죠. 아빠랑 요즘 다시 연애 중이거든.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할머니가 연애를 해요. 라며 귀엽게 놀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따금 나를 둘러싼 편견이라는 벽이 살짝 허물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아이는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처럼 늙고 싶어. 요즘 엄마 모습 보면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다는 말이 그 어떤 칭찬보다 따뜻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이후 딸도 남편에게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그렇게 딸과 나는 서로 웃으며 조금은 쑥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동네 친구들도 나의 변화를 느꼈는지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뭐 바른 거야? 그래서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응, 나는 사랑을 바르고 있어. 모두가 웃음바다가 됐고 한 친구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사실 나도 남편하고 좀 예전 같지 않아? 근데 너 보니까 나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어느새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된 겁니다. 부부 사이에 입으로 하는 애정 표현이 단지 말뿐 아니라 행동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 나는 직접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 변화는 주변까지 물들기 시작한 거죠. 남편의 변화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전엔 나에게 표현하는 걸 어색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엔 그래도 가끔 예쁘다거나 수고했어 정도는 하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입을 닫고 살았죠. 하지만 요즘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내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고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이 났어. 당신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참 이상하게 설레더라.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오래도록 마주보고 앉아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입맞춤했던 날, 처음 손잡고 떨리던 순간까지도, 그리고 조심새 남편이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한테 해주고 싶어. 말로 표현으로 당신이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고 입술을 맞추고 그리고 그 말처럼 입으로 사랑을 전해왔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몸은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마음은 오래된 목마름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줄곧 갈망하던 감정, 내가 먼저 꺼내어준 표현이 그에게도 도달했음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종종 내 귓가에 속삭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리고 나는 말없이 미소로 답합니다. 이제는 서로 입으로 사랑을 나누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확실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깊어진 만큼 내 삶 전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뒷전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은 커녕 거울조차 보기 싫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왜 이렇게 단장을 해요? 딸이 묻길래 웃으며 말했어요. 예쁘다 소리 들으니까 그 말을 또 듣고 싶더라. 내 안에서 무언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주민센터에서 열린 취미 강좌 포스터를 보고 나도 모르게 신청서를 냈어요. 중년 여성을 위한 감정회복 글쓰기 강좌였습니다. 처음엔 쭈뼛거리며 앉았지만 곧 여성들 사이에서 공감의 물결이 이어졌죠. 남편이랑 3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안 했어요. 저도요. 근데 남 얘기만은 아니네요. 그 자리에선 누구도 꾸미지 않았고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나도 용기 내서 먼저 말해볼까. 그런 속삭임들이 들려왔죠. 그날 나는 강사님께 말했어요. 제가 입으로 애정 표현을 먼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도 몰랐던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수강생이 말했어요. 진짜요? 그런 게 통하긴 하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번에는 아니었지만 반복하니까 서로 눈빛이 바뀌어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그 강좌가 끝날 무렵 한 중년 여성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따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 오늘 선생님 얘기 듣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사실 남편이랑 살지만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나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진 못해도 그 감정을 다시 꺼내볼 순 있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덧붙였어요. 그 시작은 입으로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됐고 감정도 되살아났지만 이제 나는 누구로 살고 싶을까? 그 물음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나는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이름, 정의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민센터 강좌를 마친 뒤 근처 작은 문화센터에 글쓰기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말해도 괜찮아. 회원은 처음엔 4명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2달 만에 15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죠. 남편 욕부터 해도 되나요? 그럼요. 마음에 쌓인 건 다 꺼내야죠. 우리는 종종 웃으며 때론 울컥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을 꺼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을 다시 품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제안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한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위로,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낭독회를 열었고 내가 처음 쓴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당신의 침묵이 나를 외롭게 했던 만큼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어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지만 그건 이제 아픔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활기를 띠자 문화센터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줬고 나는 정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편지 낭독회가 이어지면서 내가 만든 작은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은숙 언니가 편지를 읽다가 말을 멈췄어요. 남편 이혼의 편지를 듣고 울었어요. 30년 살면서 처음 본 눈물이었어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은숙 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해요. 말은 없지만 그게 저에 대한 대답 같았어요. 또 다른 회원, 미경 씨는 남편과 손잡고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며요. 어느 날은 길 가던 아줌마가 물었대요. 2분 신혼부부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쌓일수록 나는 우리 모임이 단순한 글쓰기 동아리를 넘었어. 서로를 살리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남편이 조용히 동아리 방에 들렀어요. 간식거리를 들고 온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이 달라진 이유도. 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고 그날 저녁 그는 내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당신이 힘든 걸 몰랐어. 이제는 당신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 그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공감. 그건 사랑보다 깊은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어느 날 집에 놀러와 내 방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이런 글 예전엔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분인 줄. 아들은 내가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고 나서는 걸 보며 장난처럼 말했죠. 요즘 엄마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연애라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아빠랑 다시 시작한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도 조금씩 내 감정의 변화를 눈치채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뀌니 세상이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시작한 우리 모임은 이제는 다른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견학 오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엔 아예 같이 모임을 열고 싶다는 요청까지 이어졌죠. 나는 우리 모임의 이름을 말해도 괜찮아라고 붙였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말할 수 있는 용기,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처음 얻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나 평생 누구 앞에서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 없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다른 지역 여성들과 함께하는 연합낭독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누구나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중년 여성이 내게 찾아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여기 와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엔 울기만 하다가 두 번째 모임에선 직접 쓴 편지를 낭독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이 모임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날 밤 혼잣말을 했어요. 이젠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야. 이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야. 내 삶에 처음으로 명확한 이름이 생긴 듯 했어요. 누군가의 변화에 불을 붙이는 사람. 남편도 이제는 내 일정을 먼저 챙겨주고 식탁 위에 수건을 곱게 개어놓으며 묻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또 누가 울었어? 그의 말투엔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소소한 질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이토록 달라졌다는 사실이 그에게도 점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요. 문득 거울을 보는데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이마나 늘어진 눈가가 아니라 반짝이는 눈동자와 부드러운 입꼬리.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 웃음은 남편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에게 선물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정희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나도 대답해요.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상받으려는 마음 대신 그냥 나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끼는 감정. 예전에는 거창한 성과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편에게 전하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소중하단 걸 느껴요.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요. 당신이 끓여준 국. 너무 맛있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쑥스러워했지만 이젠 먼저 말해요. 정희야, 너 웃는 거 참 보기 좋다. 이제 나는 남편의 눈빛에서 사랑을 읽어요. 예전엔 말로 들으려 했고 행동으로만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 조용한 눈길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모임에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나도 다시 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내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도 설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모든 말들이 마치 내 이야기 같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그 회복은 나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아리 회원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 작은 전시회를 해보면 어때요? 각자 쓴 편지들 모아서요. 그 말에 모두가 눈을 반짝였고, 우리는 주민센터 한쪽 작은 공간을 빌려 다시 사랑을 배우다라는 이름으로 편지 전시회를 열었어요. 작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 그 안에는 어떤 사연보다 뜨거운 진심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고백이었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쓰는 용서의 말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첫 편지를 전시했어요. 당신, 나에게 입으로 해줄 수 있나요? 많은 이들이 그 문장을 보고 웃었고, 또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나도 그 말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어려웠을까? 전시회가 끝나던 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 덕분에 나도 남편한테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80 넘어서 처음이었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전시회장을 정리하며 내가 말했어요. 당신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엔 나보다 더 살갑다니까. 그는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죠. 정희야, 나 다음 생에도 너랑 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늦지 않았어요. 사랑을 시작하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품기에, 지금도 충분하다는 걸. 그렇게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이 삶의 두 번째 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여행을 갔어요. 차로 1시간 거리의 바닷가 마을. 30년 전 신혼 때 함께 갔던 곳이었죠. 그때 우리는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지만 기억 속엔 파도 소리와 뜨거운 햇살, 그리고 서로의 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 기억나?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당신이 내게 바지락 칼국수 2그릇이나 시켜줬지. 나는 웃었어요. 지금은 한 그릇도 다 못 먹는데 말이지. 우리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앞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나눠 마셨어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햇살과 함께 마시는 커피 한 모금,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어요. 남편은 바다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야 정말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이제는 늙는 게 무섭지 않아. 그 말에 그는 살짝 내 손등을 감싸며 말했죠. 나도 그래, 너랑 같이여서. 우린 오래전처럼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말벗이 되어줬고 모래밭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줬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요? 이제 겨우 연애 1년 차입니다. 나는 피식 웃었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나는 일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는 매일 쓰는 습관이 되었죠. 오늘 하루가 특별했다는 걸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짧은 여행, 바다 냄새, 손의 온기, 그리고 웃음. 이 모든 걸 잊지 않기로. 그 글을 마치고 펜을 놓은 뒤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보다 내 안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 그게 내가 다시 웃게 된 이유였어요. 남편도 변했고 나도 변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변화가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에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꼭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변화냐고. 이미 굳어버린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둔 적이 있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됐고 가벼운 손길 하나가 벽을 허물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